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미국은 협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LA에서 공화당 후원 행사에 참석해 경제와 국경 안보를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를 덮친 이튼 산불의 원인이 전력회사 송전 설비에서 발생한 전기 스파크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FBI가 14년째 도주 중인 한인 메디케어 사기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시민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여름철 요세미티에서 예고 없이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립공원이 안전경보를 내렸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첫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걸로 보입니다. 이란의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미국 측은 이 협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재 이란과 오만이 진행 중인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통항 관련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며 곧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장기화가 부담인 미국으로서는 이란의 비핵화 목표는 일단 미뤄두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선박 통항을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Suffice it to say there's been progress made in those talks, but not finality yet. We're hoping that will happen, very shortly.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당장 오늘이나 내일 중 해협을 개방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해협에 들어갈 땐 이란 쪽 바다를, 나올 땐 오만 쪽 바다를 이용하고 해협 관리 서비스 이용료는 절반씩 나눠 갖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تبدیل بشه به یک مسیر بینابین که تأمین کننده ملاحظات و منافع هر دو دولت ساحلی باشه.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일정 부분 인정받으면 향후 대미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이 가능하고 미국으로서는 통행료를 서비스 이용료 개념으로 바꾸고 이를 이란과 오만 간의 합의로 규정한다면 수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변수가 남아있지만 결국 협상의 성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의 참수를 언급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습니다. I want to give them every last chance before decapitation.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협상이 진전을 보였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5% 넘게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미 재무장관이 한국의 원화가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약 4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엔화 방어에 적극 나선 가운데 나온 언급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말 일본 엔화가 한때 달러당 164엔에 육박하며 3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함께 엔화를 사들이는 시장 개입으로 진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4일 CNBC 방송에 출연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면 다른 통화들도 뒤를 따라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달러 대비 엔화가 3.8% 오르는 동안 원화는 7.1% 하락하며 2배 가까운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특히 지난주 미일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엔화 가치가 급상승하던 시점에 원화도 함께 올랐던 상황이라 더욱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미일의 공조 시기에 맞춰 한국 외환 당국이 달러를 팔아 원화 가치 끌어올리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나친 원화 약세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미국이 원화에 신경을 쓰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의 엔화 가치 띄우기는 더욱 적극적인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비상시국이 아닌데도 엔화 방어를 위해 위기 대응용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까지 동원한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부의 개입이 일본과의 우호 관계 때문이라고 했지만 Japan wanted to. It was really more than anything else. It was a signal of friendship.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장 개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일본이 미 국채를 대거 매각해 가뜩이나 높은 국채 금리의 상승을 부추길까 봐 내놓은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LA를 방문해 공화당 후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저녁 렌초 팔러스 버디스에 위치한 자신의 골프 클럽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후원 행사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결집과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일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30분간 경제정책과 국경안보를 핵심 의제로 연설하며 향후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행사에는 공화당 주요 인사와 후원자들이 참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일정을 마친 뒤 내일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로 이동해 경제를 주제로 한 연설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방문에 따라 행사장 일대와 LA 국제공항,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한대 교통 통제와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관세 폭탄은 미국 대법원이 제동을 걸어도 근거가 되는 법 조항만 갈아 끼우면서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때마다 휘둘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트럼프 관세에 미국 내에서도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무차별적으로 선포한 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비상경제권한법을 구실로 광범위한 상호 관세를 매긴 건 권한 남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Absolutely ashamed for not having the courage to do what's right for our country.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5달짜리 임시 관세를 부과하더니 시효가 끝나자 이번엔 무역 상대국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 관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To the USA, they're coming back home because, frankly, when they build here, there's no tariff. 새 관세 부과 열흘 만에 관세를 내야 하는 무역 상대국보다 먼저 미국 내에서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들을 중심으로 25개 주가 이번 관세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 관세를 대체하려고 무역법 301조를 위법하게 활용했다는 것. 그러면서 불법 관세가 식료품 등 일상용품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다며 미국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관세의 역풍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은 민관을 가리지 않고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앞서 이미 미국 기업 2곳이 강제 노동 관세가 발표되자마자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글로벌 기업 코스트코, 페덱스 등 1,0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관세 환급이나 무효 요구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원고 측은 중국을 상대로 8달 했던 조사를 이번엔 60개 나라에 대해 석 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관세가 자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지난해 LA 일대를 초토화한 이튼산 불의 발화 원인이 남부 캘리포니아 전력회사 소유의 송전 설비에서 발생한 전기 스파크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사용이 중단된 송전탑 전선에서 튄 전기 불꽃이 발화 원인이었으며 강풍을 타고 주변의 마른 초목으로 번지면서 대형 산불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 목격자들도 송전탑 아래에서 푸른색 섬광과 함께 불길이 시작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I do think that my approach is we need to put wildfire victims and survivors first. We need to make sure that everyone who was affected by the Eaton or the Palisades fires made whole. Retirement savings are drained
credit cards are maxed, more than half of us are approaching the loss of temporary housing with nowhere else to go. Yet right now, even before the legislature reconvenes, Governor Newsom is reportedly negotiating another utility bailout behind closed doors. 이튼 산불은 지난 2025년 1월 약 한 달간 이어지며 22제곱마일을 태웠고 19명이 숨졌으며 주택과 건물 9,400여 채가 전소되는 등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현재 남가주 에디슨사는 화재의 피해 주민과 보험사, 정부 기관 등이 제기한 수백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미 법무부도 국유림 피해와 관련해 4천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갠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소방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캘러베러스 카운티에서 발생한 갠 산불이 건조한 초목과 바람을 타고 번지며 산불 발생 하루 만에 3,000에이커 넘게 확산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일부 도로가 통제됐고 캘러베러스 카운티 곳곳에 대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피해 면적은 3,759에이커를 넘어섰으며 진화율은 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250여 명과 소방차 50대, 소방헬기 4기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산불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최신 대피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메디케어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뒤 14년째 도주 중인 57살 한인 간호사 김지혜를 공개 수배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1년 메디케어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된 뒤 같은 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선거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LA 지역의 홈헬스케어 업체인 그레이트케어 홈헬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허위 의료 기록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김 씨가 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환경을 허위로 꾸며 메디케어 지원 대상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실제 방문하지 않은 환자를 방문한 것처럼 간호 기록과 방문 일지를 허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해당 업체는 메디케어에서 약 510만 달러를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FBI는 김 씨가 현재 한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최우선 지명수배 명단에 올려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호텔 공용 와이파이를 노린 해킹 공격으로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러시아계 해킹 조직이 전 세계 호텔과 각종 시설의 공용 와이파이를 대상으로 로그인 화면을 해킹해 이용자들에게 가짜 업데이트와 로그인을 유도하는 이른바 캡티브 크런치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가짜 업데이트에 속아 기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로그인 정보를 입력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해킹된 와이파이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과 개인 이메일이 연결된 경우 이메일까지 탈취될 수 있고 해커가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호텔이나 공항 등에서 공용 와이파이 대신 개인용 핫스팟을 이용하고 의심스러운 업데이트나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처방약을 받기 위해 약국을 찾거나 배송을 기다리는 일, 이제는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병원이 드론을 이용해 처방약을 몇 분 만에 집 앞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의료 배송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김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은 드론 한 대가 날아오르더니 목적지에 도착해 상자를 내려보냅니다. 드론에 실려있던 건 다름 아닌 처방약입니다. 클리브랜드 클리닉이 드론 전문기업 짚라인과 손을 잡고 개발한 처방약 드론 배송 서비스를 선보인 겁니다. With the drone program, we can get that medication to the patient in a much more timely manner, which, if you're a patient waiting on a medication that you need in that moment, can make a real difference.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에서 여러 기업이 처방약 드론 배송을 테스트했지만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의사가 처방전을 보내면 직접 약국을 방문하거나 배송을 신청해 며칠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단 몇 분 만에 약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And we can get those deliveries to the patient within a matter of minutes rather than a matter of hours or days. 병원 측은 배송 과정을 자동화하고 드론이 착륙하지 않도록 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이 직접 땅에 내려앉는 방식이 아니라 공중에서 줄로 처방약을 내려놓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환자가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용 보관함에 실린 처방약이 위치 정보 기술로 환자가 설정한 지점에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ve got the area mapped to ensure that when we load an address that delivery is delivered accurately and correctly. 클리브랜드 클리닉은 비치우드 지점 반경 5마일 이내 지역에서 처방약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 검사용 샘플이나 의료물품 운송 등에도 드론 기술을 점차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드론 배송 기술이 의료 산업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관련 안전 기준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유명 관광지인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여름철 나뭇가지 낙하 사고와 관련해 방문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원 측에 따르면 이른바 여름철 가지 낙하 현상은 겉보기에는 멀쩡한 나무에서 굵은 가지가 예고 없이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특히 기온이 높고 바람이 거의 없는 여름철 오후에 자주 발생하며 요세미티에 많이 분포한 캘리포니아 블랙오크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폭염과 가뭄 등으로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건강해 보이는 나무에서도 큰 가지가 갑자기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세미티에서는 과거에도 떨어진 나뭇가지에 맞아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공원 측은 큰 나뭇가지 아래에서 피크닉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것을 피하고 나무에서 갈라지는 소리나 이상 징후가 들릴 경우 즉시 해당 장소를 벗어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호수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집단 폐사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립공원 야생동물관리국에 따르면 최근 계속된 가뭄과 폭염으로 보이드 호수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Very just sad. For locals. All of the fish dying. 폐사한 물고기 대부분은 잉어류로 워라이와 메기, 베스 등 일부 어종도 포함됐지만 주요 어종 개체수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물고기들이 식수와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해 인근 호수슈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로를 통해 보이드 호수로 유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다른 수역으로 옮기고 폐사한 개체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수위가 더 낮아질 경우 긴급 어류 보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한국문화체험 행사가 LA에서 열렸습니다. DK 킴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지난 2일 LA 할리우드 파머스 마켓에서 코리아 컬처데이 행사를 열고 현지인들에게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한국식 빙수 시식과 한글 이름 써주기 체험,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포토존, K-팝 공연과 댄스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한국 문화를 여기 왔으니까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공연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사람들도 불러 모으기 위해서 K-팝 공연들도 우리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한 시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Most of our students are traveling in from Korea, and so part of what they're learning is global business and global leadership. For them to be able to understand how a market like this works, but also how the American culture works. 학생들은 행사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며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리더십과 팀워크, 글로벌 소통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알리는 동시에 참가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한국에서는 밤사이 초열대야 수준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냉방 전력 사용량이 몰리거나 전기 설비가 폭염을 이기지 못한 건데 전기가 끊긴 아파트마다 폭염 대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 건물 3개동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평소라면 잠들었을 시각이지만 주민들은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한 7시 50분쯤 과부하러 올라가지고 아이고 소리 나는 거지. 이 복도이. 아파트 변압기가 고장나 37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모두 끊긴 겁니다. 아마 온도가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온도. 지금 부하 쓰는 것도 예년 같으면 뭐 문제가 없는데 주요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전이 발생한 이 건물은 23층짜리 아파트인데요. 전기가 나가서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너무 더워요. 이제는 에어컨 바람도 안 나오고 시원한 공기도 거의 다 빠져나가가지고. 자정이 훌쩍 지났지만 체감 온도는 여전히 32도에 달하는 상황. 관할구청은 급히 주민들에게 인근 도서관 등 무더위 쉼터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 제일 좋은 자리 이제 골라서 조금 자야죠. 일단은 좀 눈을 조금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못 자죠. 비슷한 시각 천여 세대가 거주하는 경기 수원시 권성구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2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우리 아파트 전기 사용량이 많아 과부하로 정전되어 세대에서는 에어컨을 비롯하여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십시오. 주민들은 차량 에어컨을 켜고 피신하거나 근처 카페로 대피했습니다. 너무 깜깜하기도 하고 에어컨이 꺼지니까 더워서 나왔어요. 이웃한 수원 장안구의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저녁 한때 정전이 발생해 1시간 반 만에 복구됐고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한밤중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편됩니다. 대신 검찰이 하던 수사 기능은 10월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맡게 되는데요. 중수청의 직제와 정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첫 윤곽이 나왔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검사든 검찰 수사관이든 원하면 시험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중수청 수사관으로 새로 임용됩니다.
지검장급 검사의 경우 1급, 차장 부장검사급은 2급, 평검사는 법조 경력 10년을 기준으로 3급과 4급 수사관 대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검찰 핵심 수사 역량을 이전하기 위해 현재보다 직급이나 보수가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특례는 내년 4월까지만 적용됩니다. 중수청은 수사관 2,500여 명 등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합니다. 오는 10월 개청 전까지 시간이 빠듯합니다. 이런 유인책에도 임용 희망자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초기 인력 공백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됩니다.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범죄, 방위사업,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범죄,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입니다. 경찰 등 다른 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 요청으로 보완 수사할 전담 조직인 사회약자범죄 특별수사 조직도 설치됩니다. 청사는 민간 건물을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 검찰청 청사를 사용하는 대신 별도의 청사를 마련하여 정부는 수사 기소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짝짓기라는 표현에 이어서 박쥐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도를 넘는 감정 싸움이 전당대회 이후까지 이어질 거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1차 TV토론에서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짝짓기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정 후보의 지지자들이 생일별 홀짝 투표 방식으로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등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자고 하자 잘못된 개파 행위라고 비난한 겁니다. 세 사람이 생일로 찍어서 짝짓기를 하고 그것을 당대표 후보가 일종의 용인을 하고 그러자 정 후보는 짝짓기란 표현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이런 자발적인 노력을 짝짓기라는 이런 약간 좀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TV토론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후보의 이른바 박쥐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1일 순회 경선 도중 김민석, 송영길 후보와 연대하겠다는 김영호 후보에 대해 최민희 후보가 박쥐라고 비하했다는 겁니다. 김영호 후보는 최민희 후보야말로 일배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박쥐 아닐까? 이런 발상 자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발상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일배 문화예요. 최 후보는 김 후보를 가리켜 박쥐라고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결국 공개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한 명이 두 명을 지지하지? 이 문제의식을 얘기했던 거고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임미애 후보는 검찰 출신인 이성윤 후보가 김민석 감기약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검사스럽다는 표현을 썼다가 이 후보로부터 인격 모독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시작부터 문조털레유 멸칭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민주당 전당대회. 차기 지도부 후보들의 비하 발언과 막말이 이어지면서 집권 2년차 여당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8월 4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